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이인의 경기도 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합시다.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 전액 삭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 대책 마련 왜 촉구하게 된 건가요? 본 사업은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 예방 등 응급 상황 시 선제적인 대응과 신속한 후속 조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24년 본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 연도 중에 전액 삭감한 사태가 발생하여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경기도 내 안전을 위해서 추진됐던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 시작도 못 해보고 중단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인데 예산 편성 뒤에 수요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참여한 지자체가 없었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경기도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했고요. 또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가족이나 경찰에게 공유를 하거나 버튼 하나로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안심 스마트 사업을 구축을 하고 안심벨을 보급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스마트 안심 사업 시스템 구축은 각 시군의 CCTV 관제센터랑 연결을 해서 사용자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위급 상황이 됐을 때 능동적인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심벨 보급 같은 경우도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소지하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위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들었어요. 이 부분도 지적도 하셨고 사업 과정 어땠습니까? 원래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절차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홍보 시군 및 참여 시군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이랑 실적 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이제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이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시군 설명회를 3월이랑 6월에 2회를 걸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시군 설명회 이후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1차를 4월에, 2차를 6월에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조사 사업 결과에 참여하는 시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2024년 9월에 이제 1차 경정 예산안에서 삭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를 좀 꼼꼼하게 검토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관련해서 기존에 비슷한 사업이 있다. 뭐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인데 스마트폰 안전기가 서비스예요.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스마트폰 안전기가 서비스는 늦은 밤에 귀가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개발한 서비스예요. 네, 스마트 앱을 통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에서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 돼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안양시에서 이제 스마트폰 안전기가 서비스를 2014년에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법무부의 전자감독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요. 안양시를 포함한 동일 생활권역 도내 21개 시군이랑 같이 이제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귀갓길 안전 앱이라든지 방범 CCTV 등의 이제 인프라를 상호 공유하는 통합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지역 안전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사 사업과 연계를 통한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안전기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속하게 이제 안전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해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스마트 안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같은 비슷한 그 안양시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CCTV 관제센터와 연계도 하고 사용자 위치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그 별도로 안심벨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 예.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이랑 좀 유사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효율성 제고 방안에서 검토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근데 이제 기술적인 호환성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도 좀 하지 않았어야 됐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호환성이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네네, 그렇죠. 네, 이 부분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소연 씨 관련해서 안양시 여성의 전화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네,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전 서비스의 효과와 경기도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안양 여성의 전화 이미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양시는 여성 안심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늦은 밤 귀갓길 현장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폰 안전기가 서비스이고요. 그 밖에도 범죄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처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여성 거주지 안심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최소의 예방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자체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도 매우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폰 안전기가 서비스 같은 사업이 현실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지자체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업 외에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사업 목적 자체가 여성 안심 패키지를 보급해줘서 범죄 예방 및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예. 창문에 잠금 장치 한다든지 현관문 안전거리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홈 카메라 등 안전용품을 담은 여성 안심 패키지 구성 물품을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20만 원 이하에서 시군별로 자율 선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대상 가구는 유튜브나 경기도 블로그, 페이스북, SNS 홍보 이런 걸 통해서 시군별로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센터도 하고 있고요. 지역 사회 내에서 방범 카메라 설치를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사업은 여성들이 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사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솔루션 개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제 AI 기반으로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좀 대응하는 시스템은 워낙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AI적인 부분들로 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근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여성 안전에 대해서는 요새 데이트 폭력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 예방을 하거나 또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광범위하게 또 봤을 때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로 등을 좀 더 설치하는 부분들을 확대한다든지 CCTV라든지 폐쇄회로 TV 이제 모니터링 강화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쯤에서 소연 씨, 이번에는 시흥 여성의 전화 경기권역 대표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경기도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흥 여성의 전화 경기권역 이동화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는 안전한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나요?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저는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조건은 안전의 필수 요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4년 여성들은 일상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 너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 전체의 성평등 문화 기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여성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2024년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122억 원 삭감, 성평등 예산의 삭감은 여성의 안전을 모두의 일상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 대상 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오히려 예산 확대가 절실합니다. 사회적 안전의 가장 기반이 되는 성평등 시스템의 확대가 지금 꼭 필요합니다. 네,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이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과 시스템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에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과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 본예산 편성 후에 당해년도 내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산의 집행, 평가, 환류까지 모든 과정에서 좀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유사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처음부터 좀 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수립을 하고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을 해서 예산 편차를 좀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가 필요합니다. 네, 성과 중심의 예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서두에 이 본예산 편성 후 당해년도 내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네.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은 끝까지 그래도 이 예산을 이게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확정된 예산이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예산이 생겼으면 그거를 좀 활용해서 진짜 여성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생긴 예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당해년도에 그거를 포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끝까지 좀 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예. 네. 혹시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는지 또 우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스마트폰 안전기가 서비스고요. 사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긴 한데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위급 상황 시 신고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요. 부산시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제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CCTV를 확충하는 등의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안심 귀가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요. 대구시에서 이제 여성들이 밤늦게 귀가할 때 안심 귀가 지원단을 통해서 집까지 에스코트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 서울시에서 이제 스마트폰 안전기가 서비스가 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예. 왜냐하면 이 앱 사용이 되게 간편하고 직관적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도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네. 뭐 스마트 기기는 무조건 직관적일수록 좋은 그쵸.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예. 해외에서도 혹시 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영국에서 보면은 여성 안전 앱이라고 세이프존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거나 또 안전하게 이제 귀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세이프존이라는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위급 상황 시에 경찰한테 신고를 보내고 사용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장점으로 보면은 이제 어쨌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경찰에 빨리 신고가 되어져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게 간편해야 되잖아요, 사용이. 그래서 사용이 편의성적인 부분들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이 이제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안심감을 증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범죄 예방에 이것이 기여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의식을 좀 높여준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상임위가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신데 그렇죠.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는 말 그대로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 평생교육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상임위의 소관국이 여성가족국, 미래평생교육국, 이민사회국이 소관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곳에서 이제 오게 된 것이 제가 좀 이곳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으로서 여성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요새 이제 데이트 폭력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사회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제 가족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또 일과 가정 안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고요. 또 워낙 요새는 저출산 문제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계략적인 그런 방안들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정책 방안이 조금 도출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부터 31개의 시군 전역에서 이것들이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저출생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벌써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고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인데요. 어쨌든 제가 여기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또 여러 가지 제 역할들이 이 저희 상임위 내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해 나갈 때 도민분들이 그런 편의성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또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얘기해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혜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했습니다.